뻔했어요. 네, KPA 30차 조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플래너협회의 지금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승입니다.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죠? 네. 저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도 바쁘게 지냈고요. 화요일이 기다려져요. 옛날에 CM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 살짝쿵 데이트, 롯데 브라보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화 만나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CF를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계세요. 보통 한 40대 넘으신 분, 30대는 잘 몰라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고요. 지난주에도 역시 오송이라는 곳에 KTX를 타고 갔는데 제가 특시를 타는 이유는 이 안대를 제가 모으기 위해서. 이 고급 안대입니다. 그래서 안대는 제가 아침에 선물로 드려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나 또 뭔가 특별한 기운을 드리는데 혹시 이 KTX가 제공하는 안대가 필요하다라고 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네.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드신 분들의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선물을 드려요. 네. 대신 행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 옆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가이드가 경험이 많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그 여행은 안전하고 즐거운데 가이드가 초보면 같이 헤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국플래너협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안전하고 신나고 즐거운 재미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만난 인연이잖아요. 특별한 인연이니까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요. 자,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저희 한국플래너협회의 회원 남성분들은 절대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해야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여성이 앉아 계시다면 여성이 먼저 악수를 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악수를 건네주세요. 자, 시작!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좋은 아침.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강연은 우리 화다방 대표님이 먼저 1강을 해주시고 2강 하셨는데 좀 먼저 오셔서 1강 세팅을 했으니까 순서는 바꿔도 괜찮아요. 시간도 똑같으니까 먼저 하고 쉬는 시간에 세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구 박사님은 제가 프로필을 좀 받았어요. 화려하시더라고요. 식품공학 박사시거든요. 그런데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체질은 과연 어떤 체질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나의 체질이 뭐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무슨 체질이세요? 태음인. 태음인. 네. 태음인. 저도 태음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임동구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소양인 2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 또 맞는지 아닌지 또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임동구 박사님은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식품공학 하셨고 식품공학 박사시고 여러 가지 또 한중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체질별 화장품 이런 컨셉으로 좀 개발하셔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아침에 이렇게 잘 못 일어나세요. 원래 그 예술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새벽까지 하시기 때문에 새벽이 힘든데 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목동 쪽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덜 됐는데도 이런 우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오늘 오셨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임동구 박사님이 펼쳐주시는 체질의 세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임동구 박사님을 모셔서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제1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와. 여기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아침에 이렇게 일찍 강의 나온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아침 강의를 제가 잘 해본 적이 없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사실 그 체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체질이 정말 존재하나에 대해서 많은 의문심을 가지실 텐데요.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일단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18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유태인 의사들하고 한 7년 동안 공동 연구를 하면서 서양이 바라보는 사람과 동양이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몸이 뜨겁다 차갑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인삼은 따뜻하다고 생각하나요? 차다고 생각하나요? 따뜻. 네. 그러면 녹차는? 차다. 네, 그렇죠. 우리는 너무 다 아는 사실인데 유태인 의사들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제 전공은 미생물 분류가 제 전공이에요. 저는 원래 키스트에서 미생물 분류를 전공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람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원래 부자들 대상으로 스파 프로그램 개발해서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사실 브라질에서 하던 일인데 한국에 와서 꼭 이 HR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게 됐어요.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저런 이론도 있구나.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상당 부분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는 일단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같다 해서 출발하는 거고요. 저는 사람이 다르다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셔주시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세상이 변한 건 아시죠? 네.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 많은 교육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본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나 기술의 발전만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기차가 1200으로 갈 것이다, 뭐 화성이나 목성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고 이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기술의 발전보다는 조금 더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전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못. 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유전자를 너무 관심 없게 봤어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유전자만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살이 찔 사람인지 안 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대머리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꼴값 떤다. 네. 저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자, 유전자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성격과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유전자만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마음씀비가 가질지 사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뭐의 중심을 뒀냐면 환경의 중심을 뒀어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면서 강남으로 억수로 몰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상체질학은 유전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왜 유전자가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느냐? 유전자 분석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분석하는 기술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아마 전 국민 유전자 분석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국가에서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이가 살이 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식 관리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면 유전적으로 자 유방암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자, 이게 바로 유전자를 안다는 것에 대한 도움이에요. 이제는 유전자가 모든 의학을 바꿔놓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시고 소주를 한 병씩 비우셔도 80이 넘으셔서도 폐암으로 안 돌아가시는 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거기서 나온 미세먼지로 네. 폐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어머니도 네,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뭐예요? 사실 다 유전자예요.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마라톤 뛰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지금 마라톤 뛰시면 죽어요. 5년 정도는 아마 생명이 단축될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유전자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나 70 넘어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은 12개의 유전체에 대해서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누구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 12개의 유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데, 특히 재미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체질량 지수. 우리의 아이의 유전자 분석하면 이 아이가 어떤 체형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피부 노화도 알 수 있어요. 피부 색소 침착도 알 수 있고. 자,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심을 갖고요. 뿐만 아니라 저기 한번 볼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남성들, 소위 말해서 3차 산업혁명 때 돈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요 분이 누구죠? 네. 요 얼굴을 봤을 때 여성의 기분을 잘 맞춰주겠다, 아니면 자기 멋대로겠다.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샴페인 딸 수 있을까요? 예? 좀 여성의 기분을 맞춰서 샴페인 터트릴 그런 인상인가요? 아니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꺼내지 않고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까 처음의 화두처럼 사람은 생긴 대로 노는 겁니다. 네. 이분이 3차 때 돈 버셨던 이유는 우직했고 한우물 팠고 스케일이 컸어요. 자, 근데 4차가 되면서 갑자기 얼굴들이 바뀌었어요. 자, 요렇게 생긴 남자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자, 요 남자가 지금 시속 1200짜리 기차 만들겠다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소양이라는 특징이에요. 자, 이쪽은 바로 태음이라는 특징이에요. 자, 요 남자가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요. 5천년 내려오던 관상학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요 얼굴에 그 어디에도 돈은 붙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하루에 28조를 팔았습니다. 자, 학력이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네, 집안이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제가 이 사람보다 얼굴도 돈 붙었고 학력과 집안 다 좋아요. 자,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경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상체질을 갖고 나온 이유는 세상이 바뀌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세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아주 저는 요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체질 가지고 체질 기질 특이성에 의한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비판을 하셨었어요. 자, 근데 이런 데이터가 이미 4년 전에 나왔습니다. 자, 전체 성과와 노력의 비중. 여기서 스포츠를 한번 보실까요? 자, 스포츠에서 타고난 재능이 몇 프로예요? 82%. 그러면 노력은? 네. 자, 이거 많은 분들이 아마 놓쳤을 거예요. 왜? 우리가 들었던 건 뭐예요? 하면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만시간의 법칙. 자, 저는 뭐 스포츠에서 한 예를 든다면 사실은 100m 뛰는 사람의 체형과 1000m 뛰는 사람의 체형, 마라톤 뛰는 사람의 체형이 달라요. 자, 그리고 만시간의 법칙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강호동 씨가 만약에 발레로 5만 시간 연습했다고 해서 자, 서울시 시립 발레단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강호동 씨가 다행히 뭐를 했어요? 씨름을 했죠. 자, 이게 사실은 꼴값이라는 단어가 정말 소중한 거고 우리가 그걸 놓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교육에서 자, 타고난 재능이 몇 프로예요? 96. 자, 안 되는 애는 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자, 이 논문이 나온 게 3차 때 논문이에요. 3차 성명 때 나온 논문이면 4차 때 가면 이 4%가 0.004가 될 거예요. 왜? 더 이상 인간끼리의 경쟁이 아니에요. 인간과 누가 경쟁하는 거예요? 기계. 네, 인공지능의 경쟁. 자, 학습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슬라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왜? 선생님들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기회가 있다, 하면 된다를 하시는 말씀이고, 자, 저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애가 안 된다 할 때 이 안 됨은 결국 뭐냐면 더 이상 인지능력 중심의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비인지능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자, 이재마 선생님이에요. 자, 사상체질학 정말 저는 세종대왕보다 이분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론은 전 세계 어디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별자리나 띠, 혈액형과는 다르게 사람의 다름을 장기의 강약으로 이뤄내셨고요. 결국 이 사람 또한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꼴값 떤다. 결국 뭐예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런 음식 좋아하고 그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법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사상체질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체질은 부모로부터 내려받고 한번 결정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고 그런 음식 먹고 그런 음식 좋아하고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세상을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체질이 다르면 외모가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체질 분석하는 걸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얼굴만 보고 체형만 보면 체질이 어떻다는 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 번째, 체질이 다르면 생리 변이 현상이 달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처럼 밤 12시까지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죠. 물만 마셔도 살찌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둘째 형이 있어요. 저희 둘째 형 키가 183에 몸무게 125kg인데 지금 16년째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네, 고기도 먹지 않아요. 네, 그래도 쪄요. 어차피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살쪘지. 그렇죠. 사람 고기 안 먹어도 살찔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결코 남보다 많이 먹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병리 현상이 같을까? 저와 저희 둘째 형이 걸리는 병이 다르다. 네. 건강보험 상품 다시 나와야 돼요. 체질에 따라. 왜? 내가 잘 걸리는 병을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품이 더 좋겠죠. 사실 보험이라는 게 서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동양에서 다시 우리 한국에서 보험 상품이 나온다면 내가 잘 걸릴 수 있는 병에 많은 거를 돈을 주고 안 걸릴 병은 제가 특별히 거기에 배팅할 필요 없잖아요. 자, 체질 정말 재밌는 스토리인데 여러분들이 놓고 계셨어요. 네 번째, 자, 체질이 다르면 기질 특이성이 달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너무 좋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최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모든 판단의 기준을 뭐로 잡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지금 좋으면 남도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실수가 뭐예요? 도대체 불만이 뭔데? 내가 도대체 뭘 해준 게 뭐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모든 기준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한테 좋았던 거고 나한테 맛있는 거였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맛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참. 체질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냥 혈액형과 띠, 별자리와 비교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 삼형제예요. 네, 아들 셋.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삼형제. 요때만 해도 비슷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네, 우리 둘째 형이에요. 옷 입는 스타일이 저래요. 검정색 신발에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티셔츠에 검정색 모자. 이날 색을 메고 왔는데 어떤 컬러의 색을 냈어요? 네. 우리 둘은 네, 형제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네. 저는 소양이라는 체질이고 우리 둘째 형은 태음이라는 체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플룩. 나한테는 행복일 수 있지만 상대방한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환경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사는 모습 전혀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와 저희 둘째 형은 가정교육도 똑같았고 환경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튀지 않으면 아파트 문 안 열고 우리 둘째 형은 튀면 안 나와요. 저희 둘은 유전자가 99% 같아요. 99.99 같죠. 뭐만 달랐냐? 사실 체질 유전자가 달랐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봐도 둘이 걸릴 수 있는 병이 같을까요? 달라요. 성격? 달라요. 달라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넥타이가 1000개 있었어요. 양복 200벌.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 그런 걸 맨날 봤는데도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자, 똑같은 걸 봐도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전혀 다른 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유전자와 환경이냐에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정답은 유전자입니다. 자, 체질을 분석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사상체질의 세계화가 꿈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에너지 측정 방법을 도입을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걸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대충 사람을 바라보면 체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모르고 좀 자료를 많이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체질은 장기의 강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태양과 태음은 장기 구조가 정반대고요. 소양과 소음은 장기 구조가 정반대예요. 자, 태양이라는 사람들은 폐의 기능이 확진되어 있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태음이는 간의 기능이 확진되어 있고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태음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태음인 그러면 저렇게 간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어떤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해독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해독 능력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간이 발달하면 피하 지방과 소장이 같이 발달하는 것도 이게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시스템 바이올로지예요. 자, 서양은 위면 위, 간이면 간밖에 안 보는데 우리는 장기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이 발달하면서 피하 지방과 소장이 같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다른 얘기로 풀면 인간은 입과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킨 다음에서 소장에서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빨아들이는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영국제 다이슨 진공 청소기를 소장에 붙들고 있어요. 내려가는 영양소는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피하 지방이 발달돼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곡간이 넓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곡간이 넓은 사람, 그래서 살이 잘 찌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태음인이에요. 그럼 태음인과 정반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태양인들은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네. 자, 그래서 체질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가 이게 특징이에요. 태음인이 살이 찐다면 태양인은 살이 찌지 않겠죠. 이제 소양인, 자, 소화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좋다는 거예요. 이들은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 방방 뛰어다닌다. 네. 그럼 방방 뛰어다니는 사람의 특징, 두뇌 발달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아니면 창의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양인들이 창의적인 분야의 재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변호사나 의사같이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소음인, 그와 정반대예요. 자,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 늦게 만들어내고, 그럼 이 사람들 방방 뛰어다니기보다는 앉아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이 사람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두뇌가 창의적으로 발달한다,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소음인들이 그런 직업에 많이 가 있는 거고, 특히 직무에서도 굉장히 모든 일을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소화력은 떨어지죠. 네? 소화력. 그렇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여기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음인들이 모든 거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본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혈액형처럼 유전이고 변하지 않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생활을 30년 정도 했다. 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과 먹고 방방 떠다니고 많은 거를 본 사람, 그
그래서 두뇌가 창의적으로 발달한 사람. 이 둘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이겁니다. 자, 체질은 그냥 바라보는 거 아니고요. 이런 장기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사람이 20, 30년 동안 그런 생리적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면 그 사람의 두뇌 발달은 그렇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마음 씀씀이 두뇌 발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0분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자, 네, 너무 저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제가 어차피 오늘 여기 와서 뭐 체질을 분석하려고 온 건 아니고 요거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뭐냐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서양의 영향에 의해서 알고 있던 36.5도의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뜨거운 사람, 원래 차가운 사람이 존재하고 그 다름이 그 사람 라이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소화력이 좁은 사람,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 누가 더 긍정적일까요? 소화력이 좋은 사람. 그렇죠. 자,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사람은 다 똑같고 거기서 어떻게 개발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시간의 법칙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내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만시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위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덤비는 것보다는 인생을 플래닝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인생을 플래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발 욕심내지 마세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를 알면 누가 행복해지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 못 갑니다. 자, 시간 끝났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조절을 못한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다릅니다. 나를 알고 내 인생 설계하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들어가시기 전에 10분 정도 네. 추가 요청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질문 좀. 네, 네. 제 질문. 네. 체질이 궁금하신 분. 제 체질이 궁금해요. 아, 그건 체질 분석은 좀 나중에 하고 혹시 뭐 다른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사상 체질을 몇 가지로 불려요? 아, 사상 체질은 이제 사실 이게 사상이잖아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고 이제 조금 발전하면서 이제 1타입, 2타입 정도로 구분은 가능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1타입, 2타입 정도까지는 이렇게 같은 소양인이라도 이렇게 1타입, 2타입으로 구분합니다. 사실 체형적인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의 강약은 크게 구분은 되지 않는데 1은 약한 게 약한 사람, 2는 강한 게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나 모든 타입에서 1 타입들이 조금 더 몸이 홀쭉하고 마음 씀씀이 도 조금 좁을 수밖에 없어요. 산타크로스는 역시 등치가 좀 크고 얼굴이 좀 넓어야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산타크로스 모델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네. 뭐가 좋으면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면 뭐가 좋고 이런데 네. 사실은 모두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아니 그게 여기서 뭐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장기의 강약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지 그 장기가 나쁘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시간이 좁아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타고날 때부터 장기의 기운에 대한 이야기지 타고날 때부터 신장이 나쁘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이 좋은 소음인들도 관리 안 하면 신부전증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아니 저희 집들이 저희 남편이 삼형제거든요. 네. 근데 정말 5세 타입이 완전 달라요. 네.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신동생이랑
네. 근데 그래서 되게 동의를 했어요. 네. 근데 생긴 거는 근데 점점 좀 닮아가는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가 완전 달랐었거든요. 네. 스타일도 다르고. 네, 그거는 네. 나이가 들면서 형제가 닮아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격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살이 빠졌을 때 골격. 근데 기본적인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원래 어깨가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둘째 형 같은 사람이 아무리 살이 빠져도 어깨가 좁아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왔던 여기와 이게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저희 둘째 형은 대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마지막 파마를 했어요. 미리 알고. 지금 못하면 평생 못한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소양인 아버지에서 소양인 원 아버지에서 소양인 투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너는 외할아버지 닮았어, 아니 너는 고모 닮았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원, 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이 태음인과 태음인끼리 결혼하면 태음인만 태어나요. 다른 체질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음인 소양인 원끼리 결혼했더라도 소양인 투는 나올 수 있어요. 네. 태음인이랑 소양인이랑 그러면 태음인과 소양인만 나오는 건데 원, 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당연히 소음인과 태양인은 태어나지 못합니다. 되게 궁금한 게 대표적인 소양인 이걸 자료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그거 볼 수 있어요. 그거 그것만 빨리. 전체적인. 아, 전체적인 거요? 네, 태양인. 네. 오케이. 오늘 사실 자, 태양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태양인 생각하면 그 등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등치가 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들은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침잠이 없다. 아침형 인간.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면 피곤해져요. 아침부터. 새벽 쪽이 땡땡땡 아니면은 아침형 인간의 책이 완전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이분들이 잠이 없으세요. 아침에. 이들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모든 피로가 다 풀려요. 근데 다행히 전체 국민 중에 얼마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5년 동안 8,000명 직원을 만났는데 딱 7명 나왔어요. 근데 그 7명이 다 연구소에만 있었지 다른 데는 한 명도 없었고요. 제가 지금 거의 약 5,000명의 선생님을 만나는데 태양인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 태양인들은 선생이라는 직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60 넘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저는 중과학으로 해서 성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체질이 타고나서 성공한 건가요? 아, 성공하는데 어떤 분야에 성공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소룡이 하루에 2시간씩 근육 운동했대요. 자, 근육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안 커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양인과는 여성의 특징, 도시적으로 아름답다예요. 굉장히 발랄하고 상큼하다. 자, 소양인 투 바뀌어요. 이쪽은 주로 소위 말하는 육체파들, 에마 부인 섭외 들어오는 체질 여기에요. 그들은 여성인데도 어깨가 넓어. 자, 방실이 씨 보면 언제나 자켓을 입어요. 밑에는 꼭 미니를 입어요. 왜? 어깨는 넓은데 다리는 이뻐요. 그거는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비록 어깨는 넓어도 몸은 이쁘다, 다리는 이쁘다. 언제나 그러니까 요 체질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태음인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태음인은 미스 코리아 가장 많이 나오는 체질이에요. 여성들이 우아하게 이뻐요. 남자들도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남자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얍상하지도 않고 이런 엘레강스한 느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태음인 1. 자, 태음인 2는 이런 느낌이에요. 어딜 가나 부잣집 맏며느리 같습니다. 후덕해 보이십니다. 자, 요 체질로 태어나면 여성분들은 일단 50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자체 발광 나오기 시작하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젊어서는 약간 살 때문에 사실 좀 고생들 하시는데요. 나이 드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태음인들이고요. 자, 이제 소음인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절대로 살 안 찌는 한민관 씨한테 아무리 좋은 퍼스널 트레이너와 영양사를 붙여도 여기서 한 1, 2kg 불고 끝이에요. 더 이상 살찌지 않을 거예요. 자, 소음인 2 이런 모습들이에요. 아이돌과 걸그룹 이런 다 여기서 나오게 돼 있고요. 샴푸 선전은 얘네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이 좋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정말 좋아요. 피부는 촉촉하고 특징 피부가 얇다예요. 그래서 젊어서 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면 잔주름 짝짝짝 가는 게 요 체질. 아까 태음인들은 피부가 두꺼워요. 굵은 주름 가는 게 특징. 그래서 체질을 알면
어떤 주름을 조심해야 되는지 내 피부가 어떨지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도요. 고현정이 발랐다고 해서 그 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피부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필링해도 내 거는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소양 툴에도 이한이 아닐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체형과 스타일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소음인 투가 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얼굴은 계란형에 어디 가든 이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체질. 그러니까 탤런트 중에서 멜로물의 주인공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페라 가고 제가 이제 사실 체질이라는 오페라가 만들었을 때도 보면 오페라 가수들은 소양인이나 태음인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요. 뮤지컬 가수들은 다 여기 몰려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마이크 쓸 수 있고 뮤지컬은 일단 이뻐야 돼요. 오페라는 좀 안 이뻐도 사실 노래만 잘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체질을 알면 대충 어떤 직무가 사실은 나온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자, 딱 제가 세 분 제가 체질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나오세요. 이거까지만 하면 제가 사실 이게 체질 분석이 가장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제가 자, 추는 유럽 거예요. 제가 살던 브라질 가톨릭 국가에서는 추를 가지고 에너지 좀 많이 해요. 뭐 수맥 보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저는 체질에 분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링 테스트 할 거예요. 이거는 미국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 각각의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 에너지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시고 한 분만 네, 정확히 일단 몸에 있는 반지는 다 푸세요. 몸에 쇠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자, 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추여서 이걸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절대로 타치는 하지 않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장기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현상으로만 봐주세요. 제가 요거를 갖고 한 20년 이상 넘게 일을 했으니까 제가 절대로 손 돌리지 않으니까 제 손가락만 쳐다보지 마시고 추가 도는지 안 도는지만 봐주세요. 자, 여기서 추가 돌면 태음인인데 추가 돌지 않아요. 여기는 태양인인데 안 돌고 손 올려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추가 여기도 도네요. 췌장 쪽에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선생님의 체질은 소음이라는 체질이에요. 자, 추가 이렇게 돌다가 제가 손을 내리면 운동 에너지와 상관없이 추를 멈춰요. 사실은 어떻게든 움직여서 만약 추가 돌았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운동 에너지니까. 근데 멈췄다는 거는 그냥 유럽 사람들이 저런 재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체질은 소음인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음 2라는 체질이에요. 잠깐만 뒤에 해주시고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회사원이요. 네. 자, 직장 여성분 중에는 제일 좋은 체질인데 왜냐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실수 잘 하지 않아요. 어떤 체질 같으세요? 네. 본인이 느끼기에.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체질은 태음인 맞으세요. 태음인이 맞고 여기서 그럼 이분이 태음인 1일까요? 2일까요? 2? 체질은 태음인 2세요. 사실 원래 태음인 2가 자질해서 무대 앞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학습력이 대단하세요. 사실 제가 태음인한테는 제가 절대로 불러내지 않아요. 태음인 분들은 본인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거든요. 체질은 태음 2. 네. 아까 어떤 분하고 똑같았던 거죠? 어맹난 고현정 아니 어맹난 말년운이 말년운이 어맹난 강부자 그다음에 삼성의 아니 현대 현정은 씨 같은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을 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태음인의 특징은 여기에서 조금 더 잘 입을 뿐이지 절대로 튀는
망사나 이런 거 절대 반짝이 절대 보여주시지 않아요. 네, 그게 이 특징이에요. 자, 보시고요. 자, 보세요. 요거는 본인은 어떤 체질 같으세요? 태음이? 그 중에 소음이 다니는 소음이 아닌 태음이 모르겠어요. 자, 수업 잘 들으셨어요. 선생님은 체질은 태음이시네요. 태음이고 나오신 분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부잣집 맏며느리감은 아니고요. 약간 나이 든 고연 정도 될 거예요. 체질은 태음이 1. 자, 태음이 1의 특징은 뭐냐면 태음 2보다는 약간 슬림해서 잘못 보면 소음인 2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소음인 잠깐만 또 나와보세요. 소음인 2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해요.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좀 더 여성답게 이쁜 스타일, 여기 좀 더 안정감 있고 엘레강스한 스타일이신데 오늘 너무 일찍 나오느라고 엘레강스하게 못 나오셨을 뿐이지 원래 갖고 계신 특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이승희 고모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번만 딱 제가 반지만 풀으시고요. 강의 들으셨을 때 어떤 체질 같으셨어요? 공부했잖아요. 저는 그 전에 태우면이라고 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태음이 아닐 것 같아요. 2일 것 같아요. 2 보겠습니다. 자, 태음이는 맞으시고요. 태음인 1이시네요. 자, 그리고 태음인 2는 이렇게 찢어진 바지 입지 않아요. 절대로. 네, 네. 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 색깔인 것 같아요. 자, 요 스타일이 태음, 소음 2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옷 입는 걸 가장. 그리고 이들은 내가 어떻게 옷을 입으면 남들이 이쁘다는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옷을 입고요. 요 체질은 그거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입는 걸 더 좋아해요. 맞아.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동창이 나가서. 맞아요. 튀지는 못하지만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자, 두 분이 같은 태음 1이라는 체질이에요. 자, 제가 잠깐 여기 한번 오시고요. 선생님, 자, 오른쪽에 계세요. 자, 오링 테스트 한번 할게요. 오링 테스트.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힘꽉 주세요. 더 꽉. 자, 또 힘이 있으세요? 자, 우리 인간이 칼라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칼라는 파동 에너지일 뿐이에요. 주파수가 달라요. 자, 제가 태음인 간의 기능이 강해서 폐의 기운이 약한 사람한테 간을 뜻하는 초록색을 한번 올려놓을 거예요. 힘 한번 줘보세요. 오링 테스트 할 거예요. 꽉 주세요. 힘 줄 수? 꽉 주세요. 힘 줄 수? 없다.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너무 달라져요. 이거는 운동선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브라질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를 코칭했을 때 절대로 이 체질에는 라켓에 초록색 테이프는 못 감게 해요. 옷도 초록색 입지 못하게 해요. 자, 근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손 찍어주세요. 자, 지금 제가 체질 분석했을 때 두 분 다 태음 1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웨딩 클래스에 써먹는 거예요. 같은 체질끼리 어떻게 몸이 반응하느냐. 자, 이렇게 같은 체질끼리 손을 잡으면 에너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간다. 또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힘 한번 줘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떨어지네. 그렇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부부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 잘면서부터 이미 에너지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틀리네. 네, 여기 찍어주세요. 그러나 이미 결혼하고 왔다면 이혼하게 할 수는 없으니 자, 속옷과 침대의 컬러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태음인을 의미하는 노란색의 컬러를 넣어줬어요. 힘 한번 줘보세요. 자, 이제는 와, 진짜 좋다. 어머. 그러나 요거만 빼면 다시 애기로 변해요. 자, 노란색을. 요게 바로 제가 하는 체질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팅이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컬러가 좋은지, 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가 좋은지. 요거는 제가 하얏트 호텔에서 웨딩 클래스에서 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마지막으로 보석도 아무렇게나 바지 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각각 손가락마다 연결된 장기가 있어서 체질 맞춤형 반지 끼는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체질은 무슨 얘기냐면 남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의 건강법, 나만의 성공법, 나만의 소통법을 갖고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분께 박수 쳐주시고 저도 여기서 제 앞에 우리 선생님 자 마스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제가 법칙이 시간에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원래 법칙이 있는데 자, 이거 풀으시고요. 아니 반지만. 게 많아. 자 잠깐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어떤 체질 같으세요? 태연이 같은데요? 근데 초록색은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좋아하는 거와 내 몸에 좋은 거는 별개니까. 쑥스러워. 그래서 용감이 나오셨어요. 밀어가지고. 밀어가지고. 네. 체질은 태음인이시네요. 태음인인데 손 좀 보세요. 손 올려주세요. 네, 쭉 뻗으세요. 이렇게요? 네. 네. 당첨되셨습니다. 현정은 씨예요. 잘 보여야 되겠다. 쑥스러워. 자, 이렇게 하시고 아직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잡지 마시고요. 자, 힘 한번 줘보세요. 자,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힘 한번 줘보세요. 자, 좀 더 힘이 있으세요? 본인의 자켓을 한번 잡아보세요. 스탑. 네. 자, 힘 한번 줘보세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베스트 컨디션을 내야 된다. 컬러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찍어주세요. 반지 풀으셔야 돼요. 자, 몸에 금속이 있으면 에너지가 완벽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근데 아까 태음이로 한번 나오세요. 보시면 여기 태음이는 태음인인데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른 원투가 다르면 힘 한번 줘보세요. 자, 힘이 안 빠져요. 예, 태음인에도 같은 원끼리 같든지 투끼리 같아야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오늘 또 중요한 거 하나, 체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체질에 이런 체질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가셔도 너무 성공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환경 그리고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게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타고난 그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침부터 막 모자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튀어야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체질을 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다르다는 걸 인식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시죠.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원래 프로그램이 몇 시간 돌아가야 되는 건데 짧은 시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임동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 인지하고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출연해주신 임 박사님께 저희 플래너 협회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에게 어울리는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초록. 초록색이 좋으신 거예요? 네, 제 체질에 맞는. 네, 초록색으로 여기 서시고 네. 이렇게 인증샷 하나 찍겠습니다. 네, 네, 찍어주세요, 민진영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요. 그 사이에 저는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로 소음이 그렇죠. 차는 여러분들 목욕은 이렇게 하는 거 좋고